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가속도장과 물질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도함수란 유동 변수로 이루어진 유동장 함수의 전 미분을 특별히 대문자 D로 표기한 것으로 그 유동장 내의 유체 입자의 거동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장 속 그 물리적 변수의 즉 뭐 속도나 뭐 압력, 온도와 같은 물리적 변수 혹은 물리량의 그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모두 고려한 함수를 도함수를 물질 도함수 혹은 그 substantial 그 derivative라고도 하겠습니다. 표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은 우리가 전 미분 같은 경우는 이 스몰 d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표기를 했었는데 의미는 그냥 미분을 한 건데 어떤 뭐 흐르는 그 물질 속에 그 물리량들의 변화량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라지 D로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여기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라지 D의 dt를 우리가 물질 도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이 물질 도함수는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여기는 어드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뭐 컨벡티브라고, 즉 대류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어드벡티브는 엄밀하게는 뭐 대류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그 뜻을 찾아보면 이류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로컬과 어드벡티브를 두 개로 구분한 것은 유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공간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로컬 부분이 어떤 시간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v.대를 어떤 공간적 변화에 대한 그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v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동장 그 유동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일단 기호는 이렇고, 실제로 물리량을 이 가로 속에 넣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때 v.del은 결국 v도 벡터고, 이 그레디언트 혹은 델 연산자도 결국 벡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성분별로만 곱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스칼라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V라고 하는 것이 결국 UI, VI, WI이고, 우리가 델 연산자가 혹은 그레디언트 연산자가 라운드 XI, 그리고 라운드 Y, J, 라운드 Z, K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내적을 하면 결국 각각의 성분별로만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가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뒤에 오는 물리량이 벡터량이 올 수도 있고 스칼라량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량을 먼저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V를 내적을 해도 뭐 어쨌든 뭐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이 연산자를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표기를 한 다음에 물리량을 가로 속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또 벡터 미적 분할이나 혹은 이제 공업 수학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그냥 이제 유동장 함수에 대한 것을 내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닷 뭐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분항이 미분을 하지 않는 어떤 속도장과 혹은 이제 속도 함수와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뒷부분에 그 어드벡티브 혹은 이제 컨벡티브 그 항은 이제 비선형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화염 불꽃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이제 온도장을,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온도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즉 이쪽 부분의 온도와 이쪽 부분의 온도,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의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4개의 변수를 갖는 이제 온도장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제 이 불꽃이 일어나는 부분에 어떤 유체의 입자를 이제 우리가 파티클 A라고 했을 때, 이 파티클 A에 대한 이제 속도장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x, y, z, t로 하는 4개의 변수를 가지는 이제 속도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온도장을 이제 물질 도함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이 파티클 A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량과, 그리고 이제 이 파티클 A가 어떤 공간에 위치함에 의해서 이제 다 다른 또 온도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그 변화량을 이제 이 V 델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dx dt와 dy dt 그리고 dz dt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각 축 방향의 이제 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u로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은 v,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w로 표현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또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라운드 t 라운드 그 라지 t 라운드 스몰 t 플러스 이제 v 델 t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내적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델 v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물질 도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제 v 델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 속에 오는 어떤 물리량은 이제 뭐 벡터가 올 수도 있고, 벡터량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온도와 같은 이제 스칼라 양도 올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온도를 그레디언트 한 것과 어떤 속도를 그레디언트 한 것은 이제 또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v 델을 먼저 한 이 값에다가 이제 이 물리량을 대입을 하는 거라고, 대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장도 우리가 앞서 온도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이제 그 유체 입자가 이러한 파티클 패스를 따라서, 혹은 이제 뭐 어떤 유선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 이제 이 파티클의 위치는 우리가 위치 벡터 RA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때의 속도를
이제 VA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VA는 이제 RA와 T로 이루어진 어떤 이제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어떤 라그랑지안 이제 기술법에 의해서 어떤 입자를 추적할 때 우리가 표현했던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속도 V와 이제 어떤 위치 벡터도 각각을 우리가 이제 성분별로 이제 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4개의 변수를 갖는 이제 어떤 속도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A라는 첨자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이 입자 A에 대한 그 이제 속도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RA를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분해를 한 거고 뒷부분은 T는 이제 그대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속도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가 이제 x, y, z, t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변수 미적분에서 다루었던 그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물질 도함수의 그 정의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속도장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있는 이제 dxa dt 그리고 dya dt, dza dt는 결국 각 축방향의 그 속도 성분 UA, VA, WA이므로 다음과 같이 또 간단하게 식을 적을 수가 있고 다시 우리가 이제 전체 유동장에 대한 그 이제 가속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자 A에 대한 첨자를 빼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식이 바로 가속도장에 대한 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소 가속도와 대료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물질 도함수에서 이제 앞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제 로컬 그 항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이 비선형 항이 이제 그 컨벡티브에 대한 이제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물리량이 이제 가속도가 가속도로 그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속도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물리량에 대한 것은 이제 속도 V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각각의 그 성분별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AX, AY, AZ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이 국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공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국소 가속도만 남게 되는데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 관 단면적이 이제 일정한 이러한 관에 이제 어떤 유체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일에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간 마찰이라든지 혹은 뭐 유동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 부분도 국소가 속도도 이제 0이 되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즉 이제 비정상 유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입구 쪽에 우리가 들어오는 유량이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거나 뭐 점점 감소하는 등의 이제 어떤 유동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 국소 가속도항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이제 대류 가속도는 이제 결국 이제 모두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유체가 흘러갈 때 이러한 간 단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이제 유속이 빨라지고, 또 이제 이 면적이 크게 되게 되면 유속은 점점 또 줄어드는 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정상 유동인데, 이제 정상 유동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라운드 V, 라운드 T는 0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간 단면적이 이제 줄어들고 늘어남에 의해서 이제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대류 속도는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 줘야 하는 이제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국 우리가 유체에 있어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고체나 뭐 강체와 같은 이제 가속도는 그냥 이 라운드 V, 라운드 T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공간에 따라서도 이제 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대류 가속도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체에 있어서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테니스 공의 이제 반지름이 이제 R인 이러한 테니스 공이 어떤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UX라고 하는 속도 성분을 가지고 이제 그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의 어떤 우리가 그 속도를 우리가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이기 때문에 이 공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공기 입자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어떤 V0라고 하는 속도로 이제 A점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공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유체 입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이제 그 유체 입자의 그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속도 V는 이제 V0 곱하기 1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R 세제곱 I로, I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 X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가속도장에 대한 그 공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유동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 직선 구간만 우리가 고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속도 성분 V와 W는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다음에 두 개의 항만 낳게 되고,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V도 이제 결국 이제 UX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V를 이제 U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차피 I 성분밖에 없고 이제 성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AX는 이제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X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직선 방향의 이제 유선에서는 이제 AY와 AZ는 이제 속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두 0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을 이제 UX에 대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앞에 있는 국소 가속도 텀을 또 소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상 유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시간에 대해서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항도 이제 소거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U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X만 남게 되고, 결국 이제 U는 이제 V0 곱하기 1 플러스 R X 세제곱분의 R 세제곱이었고, 그리고 이제 U를 다시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 뭐 V0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이제 1은 그냥 미분하면 0이고,
뒷부분은 이제 r 세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제 x 세제곱분의 1을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상수는 상수대로 모으고 나머지 이제 x 변수에 대한 것을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이 식이 바로 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유체 입자의 가속도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유체 입자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공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유체 입자가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어떤 공기 입자가 이제 공에 부딪혔을 때는 이 부분은 정체점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0이 되어야 하므로 점점 이제 감속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속도 변화를 가시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일단 y축과 이제 x축은 이제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식으로 뭐 정수나 이 뒷부분에 이제 그 r분의 v0 제곱이라든지 이제 뭐 x분의 r을 이제 소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가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즉 이제 거리에 따른 가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속도가 아니고 이제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분의 x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공에 부딪히는 B점의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의 가속도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v0와 r을 이제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숫자로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r분의 v0 제곱을 나눠준 값으로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초기 이제 A점에서는 이제 가속도가 실제로 이제 0에서 점점 이제 유체 입자가 공에 다가갈수록 이제 실제로는 공이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유체 입자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점점 이제 감속이 되어서 이제 최대값이 거의 마이너스 0.6 정도에 도달을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부딪히면 이제 속도는 이제 0이 되고 이제 가속도도 이제 0이 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야구공을 이제 던지게 되면 이제 공기 입자의 가속도는 이제 거의 이제 중력 가속도의 이제 1500배 이상의 그 가속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공기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고체에 대해서 이제 질량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가속도가 주어져도 이제 공이 급격하게 뭐 변형을 한다든지 뭐 압력에 의해서 이제 뭐 그 불이 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